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착각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뭐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중동이 이 논조를 부각을 시키고 있죠. 미국에서도 뭐 연일 뭐 산음동 미사일 개발 단지, 그리고 뭐 동창리 미사일 뭐 기지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봐라, 북이 비핵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게 또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연설이 있었죠. 거의 뭐 입에서 거의 악담이 쏟아지고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태극기 집회가 국회로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북, 그리고 반통일, 반평화, 반개혁, 친미, 4대 뭐 이런 온갖 그 70년간 쌓여져 왔던 적폐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이 정치 세력들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비롯한 모든 초보적인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통일부 장관을 탁 찍어서 사퇴를 요구를 했죠. 정용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김현철 후보자 사퇴를 직접 거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월 6일인가요?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국회를 열었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빨리 속도를 붙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고요. 정부도 그런 지향을 밝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아마 이제 김현철 장관을 이제 내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흐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급격한 관계 발전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복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일 날 청문회가 있는데요. 한 2주가 남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벌써 김현철 장관의 페이스북 글, 그리고 이전에 강연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들춰내서 대대적인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3주간 아마 대전투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현철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공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이들의 기본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김현철이 아니라 누가 임명이 되더라도 대대적인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게 통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공격이겠죠. 평화를 싫어하고, 화해와 협력을 싫어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싫어하고, 오로지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이것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활동하는 정치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남북관계를 그동안 쌓여왔던, 전진해왔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김현철 장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특집 투쟁을 좀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두 차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김현철 장관이 청문회까지는 수시로 느닷없는 긴급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특집이 아니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특집 방송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금강산, 뭐 천안함 사건, 사드 문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 유엔사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지금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시리즈 3번째입니다. 자, 지금 그런 거죠. 이제 북미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합의가 뭐였을까요?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부터 다양한 만남이 있었고, 가장 가깝게는 1차 북미 공동 성명이 있고요. 그 전에는 북미 공동 커뮤니케, 제네바 합의, 그리고 9.19 공동선언, 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있고 나서 항상 따라붙는 논란은 누가 약속을 지켰나, 누가 약속을 어겼나, 이런 프레임으로 북미 간 대화와 합의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착각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 위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 정책, 붕괴 전략, 대북 붕괴 전략 자체가 이 한반도 긴장, 그리고 위기, 갈등이 일어나는 기본 요인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발생과 근본 문제 해결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미국의 적대 정책, 침략 정책, 지배 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한반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뭡니까?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거고, 상호 핵 위협, 전쟁 위협을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제거하는 문제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미국의 지배 정책이 철회가 되고 한반도는 통일로 가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를 막는 행위가 갈등과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적대 정책, 지배 전략, 침략 책동, 침략 정책, 이것이 그 위기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미 사이에 맺어졌던 그 합의를 누가 지키고 누가 어겼냐 보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프레임으로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되고, 북미 관계를 봐야 되고, 북미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속을 누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어기고 싶어 하겠어요? 자, 약속이 체결됐다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있는 합의이겠죠. 그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것이 결국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합의를 북은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철저하게 이 합의는 어떻게든 깨고 싶어 하는 것이 미국이겠죠. 왜? 이 합의가 이행되면 미국의 적대 정책, 지배 전략, 패권 전략 자체가 약화되거나 해소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떻게든 고티를 잡고 명분을 만들어서 파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속성이고, 지금 70년 동안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속성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북은 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겠습니까?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겠죠. 자, 이것은 미국 스스로가 실토한 사항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약속에서 처음 체결했던 그 합의가 정전협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전협정을 가장 먼저 파기한 것이 미국이죠. 58년도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상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 교환 원칙.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탱크를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탱크 한 대 들어오고 그 수리하는 탱크가 또 나가고, 1:1 교환 원칙으로 한반도의 무력 증강을 억제해 놓은 것이 정전협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58년도에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의 정전협정 파기 책동이
시작된 거죠. 약속을 어긴 거죠. 이것이 미국의 역사고 그것이 7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 스스로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94년 제네바 협정, 제네바 합의 당사자였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기본 합의를 안 지킨 것은 없다. 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안 지킨 건 없다고 했고요. 오히려 부시 정권이 어겼다 이런 얘기합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파기 관련해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에 미국이 분리해지자 골대를 옮긴 것이나 같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2차 북미회담을 봐서 아시겠지만 합의를 해서 실무 합의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새로운 합의로 합의를 들이밀면서 깨버린다는 거죠. 골대를 자꾸 옮긴다는 얘기예요.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언론들은 미국이 약속을 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구조적으로 누가 가장 원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북이 가장 원하겠죠. 합의가 잘 이행될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사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북이고 어떻게든 보트를 잡아서 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70년간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북미 합의 타결 문제도 결국 미국의 공약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 아닙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고 가해자죠. 평화를 깨워왔던 분단을 유지해왔던 가해자 아닙니까? 이 가해자가 어쨌든 북의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 첫 대화의 장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실무선에서 수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1차 북미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내왔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2차 회담 오기까지 미국이 지킨 게 과연 무엇인가?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하고요.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상응 조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폐기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이고 눈속임이죠. 그것도 미국 군 당국자가 직접 훈련은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다라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단한 적이 없는 거죠.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깨고 또 자기의 공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왜? 패권 국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런 미국을 상대로 지금 평화회담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속성을 보더라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담보로 이 합의를 담보할 수 있겠냐, 이행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조치는 되돌릴 수 있고 북의 조치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런 협상은 성립이 되지 않죠. 불평등하고 지배주의와 일방주의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의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죠. 최소한 몇 년 동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하는 조치는 대북제재 해제, 일부 해제 1시간 만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협상을 타결하자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의 행태를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힘과 힘으로 이것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상응조치, 상호조치, 단계적 이행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이 프레임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본질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방송을 더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